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저번 시간에 동남아 쪽도 요즘은 관심이 높아져서 아이들 단기 어학연수나 아니면 장기로 유학을 보내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뭐 주위에 아는 분들이나 아니면 직접 아마 확인을 해보시거나 조사를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번 시간에 그 주제를 삼은 거는 이제 너무 영어는 무조건 이 나라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학부모님들 많기 때문에 좀 시야를 한번 넓혀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저번 시간에 그 주제를 마련을 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알고 있는 두 나라의 케이스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두 나라는요, 필리핀이랑 그리고 태국인데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나라가 일단 영어를 쓰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 따갈로어라는 언어를 가지고 있지만, 영어도 예를 들면 뭐 극장 같은 데 가면 당연히 영어만으로도 영화를 보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어를 모국어처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받는 경우는 요즘 같으면 좀 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너무 치안이 위험하다라는 지금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돼서, 사실상 그렇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사고가 나기도 하고, 물론 아이를 대상으로 일어나는 사고들은 없지만 이런저런 사고들이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좀 터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불안하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이것도 물론 어머님들이 관심 있는 어머님들이 직접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지역별로 좀 틀릴 거예요. 시내 중심지 쪽에서 주로 테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방이나 좀 외곽 쪽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진 선에서요, 물론 그런 데로 빠지면 좀 치안 쪽은 좀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단점은 이제 위험하다는, 요즘 분위기가 위험하다는 그런 게 있고, 이에 반해서 또 장점이 굉장히 큰 나라예요. 물가가 일단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물가가 저렴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교육비도 저렴하겠죠. 그래서 공격적으로 연수를 좀 받기에 되게 좋아요. 그래서 성인분들이 요즘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어학원마다 아마 이 스케줄이 다 틀리고 프로그램이 틀릴 텐데, 제가 알기로는 최대 6시간, 그리고 그거보다 줄으면 4시간 정도 기본으로 아마 프로그램들이 갖춰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공격적인 수업을 받는 거죠. 한 반에 학생 10명에서 20명 사이로 알고 있어요. 이에 반해 지금 필리핀 같은 경우는 아마 5명 전후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일단은 영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아무래도 많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1대1 수업하는 경우는 좀 전에 말한 하루에 4시간이나 6시간을 1대1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어른을 외국인한테 던져놓고 하루에 6시간 둘이서 얘기해라. 얼마나 영어가 빨리 늘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정말 큰 장점인 것 같긴 해요. 저 같은 경우도 학부모님들이 부탁을 하셔서 이 방학 기간에 아이들을 좀 작은 그룹을 만들어서 해외를 제가 직접 데리고 나가는데요. 필리핀도 제가 데리고 나가는 나라에 속해 있긴 한데, 일단은 제일 걱정하시는 게 이제 영어 발음이거든요. 어학원에서 데리고 있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필리핀 현지에서 최고 대학의 학생들만 이제 선별을 해서 어학원의 선생님들로 이제 데리고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발음이 괜찮아요. 물론 미국의 명문대를 나온 진짜 미국인에 비해서는 당연히 발음이 안 좋을 수 있는데, 아마 눈 감고 들으면 모를 정도로 영어 발음을 잘 갖추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서, 좋은 선생님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면 얼마든지 발음이 좋은 선생님들도 만날 수 있고, 필리핀의 어학원은 그 선생님들을 지명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을 지목을 해서 1대1로 수업을 받거나 아니면 그 그룹에 레벨이 되는 경우에 아마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을 바꾸는, 반을 바꾸는 같은 레벨 선에서요. 그런 것들이 흔하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서, 영어 발음 같은 경우는 좋은 선생님들을 찾아서 연결을 시키면 아마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 하나가, 영어를 잘 못하는 상태에서 영어권 나라에 가면
알게 모르게 아시아인들이 솔직히 무시당하는 게 있거든요, 분위기상으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그런 영향을 물론 덜 받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알게 모르게 아마 조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인 같은 경우는 그게 좀 표면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심한 경우도 솔직히 있는데, 그런 면에서 자기가 공부를 하고 실력이 좋아지는 영어를 실질적으로 써볼 때 되게 자신감 없게 들어가게 되는 게 좀 어쩔 수 없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에 반해서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는 확실히 한국 사람들을 소위 말하면 좀 우러러보는 게 있잖아요.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의 나라. 그래서 그들이 영어를 훨씬 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어를 못하지만 약간 자기네들이 약간 밑에서 약간 위로 보는 듯한 그런 뭔가의 뉘앙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못하지만 영어를 자신감 있게 쓰는 그런 분위기가 잘 갖춰져 있다고 해야 되나? 자연스럽게. 그 나라에서는 그게 장단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잘 못하는 영어를 자신감 있게 주눅들지 않고 써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거는 당연히 장점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앞전에 했던 그 강의에서 동남아에서 좋은 대학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필리핀에 제가 친구 하나가 있는데 현지인이고요. 필리핀에 명문대를 나왔는데요. 그 명문대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크게 어려운 시험 아닌 시험을 보고 미국의 명문대로 학교를 바꿔서 지금은 미국에서 결혼해서 미국에서 사는 그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 얘기를 왜 들었냐면 그거를 노리고 이제 필리핀으로 일찌감치 들어오시는 학부모님들도 제가 좀 몇 번 만나본 적이 있는데, 물론 예전이라서 지금 좀 비교해 보셔야 할 텐데 그 대학들 같은 경우는 외국의 선진국의 몇몇 대학들로 아마 점프하기가 굉장히 쉬운 걸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노리고 필리핀에 장기 유학을 보내시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떤 힌트적인 부분, 아마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라는 부분을 좀 들려드리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구체적인 내용은 어머님들이 직접 관심이 있으시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리핀의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있고요. 태국은 이제 제가 아는 부분은 하나인데, 이제 단기 어학연수요. 제가 치앙마이에서 좀 장기로 있다 온 적이 있는데, 근데 거기도 국제학교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보니까 방학 때 오셔서 그 싼 학비와 생활비를 기본으로 해서 굉장히 럭셔리한 빌라 같은 데에 방을 얻으시고, 아이는 국제학교 뭐 시설 좋고 완전하겠죠. 거기 보내고, 아이가 없는 동안에는 어머님들은 그냥 뭐 친구분들이랑 놀러 다니시고 네, 그런 거 봤어요. 그래서 어머님들한테는 뭐 힐링이 되고, 애들은 애들대로 국제학교에서 뭐 활동 위주의 교육이니까 어찌됐든 그런 거 같이 접목시켜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뭐 영어도 배우고 이런저런 뭐 그 한국에서 하기 힘든 그런 교육들, 취미 교육들 그런 거 받는 코스도 봤는데, 일단 그 긴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일단 동남아시아로 단기던 뭐 이렇게 보내시면 일단 날씨가 따뜻하잖아요. 덥죠. 그래서 추운 한국의 그 계절을 피할 수도 있고 좀 활동적으로 이것저것 또 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태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방콕에서도 이제 교육이 굉장히 치열해요. 방콕에서도 이 중산층 이상 상류층 올라가면 이제 교육이 굉장히 치열해서 대부분 명문 학교들 많이 보내려고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아는 태국 친구들 같은 경우도 어떤 집안들이 좋은데 엄청난 우리나라,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보다 학비 비쌌던 것 같은데 엄청난 학교에 다들 보내고, 그런 부류 안에 아이를 넣으려고 또 무리해서 보내는 그런 부모들도 있고, 아무튼 교육 쪽이 엄청 치열해요. 우리나라랑 분위기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태국을 어차피 우리나라 아이들을 보내는 경우에는 뭐 고만고만한데 보내지 않잖아요. 최고급 시설, 실력과 커리어를 인증받은 선생님들이 계신, 그리고 원어민이죠, 물론. 아,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닌데 부모님 때문에 딸이랑 아들이 같이 태국으로 건너가서 국제학교 다니면서 영어랑 태국어를 완벽하게 마스터를 한 거죠. 당연히 한국말도 완벽하고요. 그러니까 이 세 언어가 완벽하니까 그쪽에서 통역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엄청 잘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확실히 앞으로 보면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영어만 잘해서는 예전에 제 시리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경쟁력이 없는 거죠. 영어를 고만고만 어느 정도씩은 다 하니까 정말 원어민처럼 잘하지 않는 한, 대신에 한국말을 또 자연스럽게 못하면 그것도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한국말은 한국 사람처럼 완벽히 하고 영어는 미국인처럼 완벽히 해야지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못 따라갈 바에는 그 이외의 다른 것들로 시야를 넓히는 게 좋은 거죠.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린 케이스처럼 다른 나라의 언어를 하나를 더하든가 등등의 어떤 뭔가에 따른 플러스 알파적인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는 동남아 쪽 교육도 나쁘지 않고, 지금 전 세계에서 이제 자본이 동남아 쪽으로 몰리고 있고 점점 동남아가 이제 곽강을 받고 주목도 받고 해외 이민이나 여러 가지로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는 인식이 많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도 활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오늘 드린 정보가 많이 디테일하진 않으니까 가닥 정도 잡아드린 거니까, 오늘 예로 말씀드린 두 나라 이외에도 뭐 중국도 알아보실 수 있고 인도도 알아볼 수도 있고, 조금 시야를 넓혀서 그 선진국 영어권 국가만을 좀 고집스럽게 보시고 이것저것 지금 확인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관심을 두시고 차근차근 정보를 쌓아 가시고 계신 분이라면 시야를 또 넓혀서 그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 두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시간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